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윤석열과 박형준에게 전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그 존재 자체가 희대의 코미디이자 부끄러운 우리의 자상이다. 박형준은 이명박이란 요기 밑에서 자란 사기꾼이다. 그 유전자가 어디를 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기꾼 전성시대다. 박형준이가 부산시장 나오고 저 사기꾼 장모와 마누라의 뒷배를 봐준 사기꾼 이런 윤석열이가 대선 주자라고는 이 사기꾼 전성시대, 이런 자들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그렇죠. 박형준, 이명박이라는 요기 밑에서 자란 자답게 사기꾼이다. 박형준은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는가?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는가? 맹모 삼천지교도 그렇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속담도 마찬가지다. 사실이 아니다고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사기꾼처럼 능글맞게 피해 가더니 결국 국정원에 그 사찰 사건이 터지고 홍대 딸의 입시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박형준이가 연루된 게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조국 장관에게, 죄도 없는 조국에게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라고 조롱한 자가 부인과 더불어 딸 입시 부정척탁을 한 것은 또 뭔가? 이 더러운 자에게 그대로 돌려준다.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 왜? 이런 짓을 저지른 자가 가정스럽게도 점잖은 교수인 척 방송에 나와서 좋은 말만 씹으리고 이명박 밑에서, 그 사기꾼 이명박 밑에서 같이 사기를 치던 자가 부산시장에 나와서 또 부산시장을 자신이 맡겠다고 지금 국민을 기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준, 당신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되돌려준다. 몸집이 커서 그런지 맞기도 참 잘하더라. 윤석열에게 전하는 얘기다. 윤석열이가 몸집이 커서 그런지 맞기도 참 잘하더라. 엊그제 그 요망한 척 건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애꿎은 사람을 죽어가며 천하에 개망나니 짓을 하던 윤석열은 뭐 따로 설명이 더 필요한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그의 존재 자체가 희대의 코미디이자 우리의 부끄러운 자상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윤석열이 같은 그런 자가 뻔뻔하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참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대다. 온통 범죄자와 거짓말쟁이 그리고 사기꾼들의 전성시대다. 저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전성상식을 가진 지성이라면 한 번만이라도 돌아보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좀 돌아보자. 여기에 방송을 보시는 정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런 박형준이나 윤석열 같은 좀비 같은 이런 아류들이 이런다고 이자들만 탓할 수 있냐? 이자들이 왜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여러분들 지지해주는 사람,
윤석열이 대선주자 1위라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을 지지해주는 사람, 박형준이가 부산시장 후보 1위라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지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 과연 윤석열이나 박형준만 우리가 타들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자들만 문제인가, 박형준이나 윤석열만 문제인가? 그렇죠. 그래서 무릇 범죄는 환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윤석열이나 박형준 같은 사람, 그 윤석열 장목 한 번만 검색해보면 윤석열이가 얼마나 비열한 사기꾼인지 알 텐데, 박형준이 검색해보면 이명박 밑에서 뭘 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벌써 잊어버렸냐. 엊그제 일어난 일도 무릇 모든 범죄는 환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싱가포르가 청결하고 법질서가 매우 엄중한 나라고 아시아 최고 부국이다. 클린턴 정부 때 일이다. 한 미국 소년이 싱가포르에서 라카 스프레이 페인트로 차량에 낙서를 하다 붙잡혔다.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은 조선시대의 곤장인 태형이다. 엉덩이를 묶어놓고 치는, 곤장을 치는 게 그 싱가포르 형벌이다. 그래서 싱가포르와 미국 간의 인권 문제로 비화됐고, 마침내 클린턴 대통령이 문화적 차이를 들어 미국으로 보내줄 것과 적절한 처벌까지 약속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그 소년의 부모가 간청한 평생의 트라우마로 작용할 야만적인 태형만은 면해달라는 편지까지 직접 써서 보냈지만 싱가포르는 법대로 태형을 실행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이 박형준의 딸 홍대 입시 비리, 그렇게 크나큰 입시 비리를 덮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보면 심하다 할 정도의 이런 범죄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우리가 윤서인 방지법을 만들자고 한 것들도 앞으로 미래의 친일 매국노들이 더 이상 탄생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한 인간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건 윤석열이를 구속시키고 감옥 보내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의 처벌에 있는 게 아니고 제2의 제3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게 왜 이 사회에서는 먹히지 않고 통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을 처벌하면 뭐 인권 문제다 무슨 문제다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놔두면 그자가 저지른 범죄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 윤서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친일 매국노가 계속 탄생할 텐데 이 일을 어찌 할 거냐. 법질서가 살아있어야 정말 선진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도자가 철학이 없으면 그 사회는 혼돈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소란하다 할지라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지나쳐 자포자기를 할 만큼 편파 선택적이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정치인들이 있다. 그렇죠. 이 박형준이나 윤석열이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냐. 사기꾼이 대선주자 1위가 되질 않으나 저 이명박 사기꾼과 같이 사기를 치다가 온갖 비리를 저지른 민간인 사찰까지 얹어 박형준이가 부산시장 1위 아니냐.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겠냐 걱정이 많이 듭니다. 과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과연 우리가 촛불 시민은 혁명을 일으켜서 적폐청산을 하자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싸워왔건만 과연 이게 이어가겠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할 것은 잘못된 자들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못된 국민의 힘에 대해서 해도 넘어온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까지도 견디지 못할 정도 상황까지 왔다. 대한민국 현실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잘못된 자들을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 단 한 명이라도 친일 내국노 한 명이라도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가혹할 만큼 처벌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 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일제 찬양 금지법을 만들든 윤선인 방지법을 만들든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저 검사들 과거 지금 이런 박형준 딸 비리 무혐의로 만들어준, 청와대 부탁이 있어서 무혐의로 만들어준 이런 사람들 찾아내서 처벌하고 이렇게 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 참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도 아닌데 지금은 부끄러움커녕은 거짓말 잘하고 뻔뻔해야 대한민국에서 출세하고 돈도 잘 버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저 김상진 같은 자가 생겨나고 윤석열 같은 자가 생겨나고 박형준 같은 자가 생겨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